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오랜만에 시원하게 봄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자, 언제나 시원한 봄비만큼이나 월요일 여러분께 알짜 투자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성DNC의 윤동순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대표님의 고민 상담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태양광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이런 계획을 좀 발표했다고 하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좀 대폭 확대해서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 발전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예, 일단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으로 또 정부의 시책 중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필요나 공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또 과거에도 태양광이 있었고 또 현재도 있고 또한 미래도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와 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향후 미래에 어떠한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이 좀 바뀌면서 또 여기에 따른 지금 투자자나 혹은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 위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진행하려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태양광 발전소가 왜 최근 2, 3년 내에 굉장히 급속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한 수익성도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RPS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RPS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요. 현재 보통 우리가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석 발전소가요, 굉장히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론은 맞는데요. 여기에 따른 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혹은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기존에 21개 정도의 기존 발전소에다가 이 발전소를 책임지는 회사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부분 본인들이 발전하는 양에 비례해서 몇 프로 정도까지는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를 꼭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규제를 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요. 의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2년은 2%인데 현재는 지금 5%까지 올라갔고요. 향후에는 10%, 많게는 20%까지 이 신재생 에너지를 꼭 의무량을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 공급량 이행은 자체 건설이나 자체 구매 계약 및 선정 계약 혹은 현물 거래 방식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여기에 강제 규정이 있는데 의무 이행량 20% 범위 내에서 3년 분할 연기 가능한데 불이행 시 기준 가격의 1.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개 기존의 발전소에서는 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자체 구매 계약을 하나 선정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RPS 제도로 인해서 기존 소규모 발전소의 전기 공급 가액 자체가 좀 안정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보통 우리가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나 원전 또는 여기에 따른 대기업, 중소기업 좀 큰 기업들에서 이렇게 발전량 화석 에너지를 해서 발전을 하는 이 발전 단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기업이고 또한 기존의 기술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이 신재생 에너지는 보통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이 기존의 발전소가 갖고 있었던 양보다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초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투자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RPS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기 가격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RPS 제도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향후에도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는 좀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개인이나 소규모 발전 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제도적인 혹은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를 굉장히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RPS 제도를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관련돼서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현재는 이 전기통신 혹은 이 전자 관련돼서 또 모듈 사업, 인버터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다양성도 많이 있고 일반화가 되어가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듈이나 혹은 인버터 문제보다는 개발행위, 즉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법규나 부동산 관련된 문의사항이 굉장히 빗발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시는 이런 실질적인 태양광 설치보다는 오히려 개발행위, 즉 이런 태양광 발전에 따른 이런 부분들, 결국은 개발 행위 자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순서도와 또 개발 행위를 했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태양광 발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업 부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토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이 가능 지역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토지를 이용한 발전 사업 가능 지역 확인. 저희 회사에 고객센터로 문의 오는 전화가 하루에 한 20통 이상이 되는데요. 이 20통 이상의 전화의 대부분이 내가 가진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부 여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부 여부 자체가 결국은 나의 토지에 대한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나 혹은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오는데요. 이런 부분들, 내 토지에 과연 이런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능 용량에 대한 확인입니다. 건물 이용의 발전 사업에 대해서 가능 용량입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 위치에 전기 자체를 살 수 있는 전기 가능 용량 등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두 문제 때문에 결국은 태양광 발전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첫째는 사업 부지 선정을 할 때 내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지 가능 여부와 또한 전기 용량 PPA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는 발전 사업 허가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청은 500kW 이상이고요. 군청은 500kW 미만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월수는 한 두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인허가입니다. 이 개발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동산 관련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 인허가 때 해당 지자체 시군청 접수 후에 약 15일 소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주민 동의가 거의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기 전에 이러한 토지 인근 지역에 민원이 생길지 안 생길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까지는 다 무난했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까지 샀는데 이 주민 동의가 안 돼서 사업 자체가 멈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하셔서 관할 세무서 시군청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개발 인허가 중에서 3,000평 이상이 되시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0평 이상과 3,000평 이하는 개발 행위 자체가 조금 틀리고 특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급 계약 신청 한장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 확인하고 인입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전봇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인입비 비용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꼭 현장 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공사 계획 신고를 내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하고 감리자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치 공사죠. 토목공사, 전기공사, 구조물 공사인데 여기에 요즘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민원 관련된 공사도 이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전 검사를 맡고 이후에 판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 계약과 REC 구매 계약을 하는데 보통은 요즘은 한전하고 하실 때 한 20년 장기 계약을 맺는 게 요즘 추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상업 운전 개시 신고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군청에다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설치 확인을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거래소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REC 발급을 받습니다. 이 전력거래소에서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개인이 하기 조금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당 그 태양광 관련된 시공사 쪽에서 많이들 시공 얘기를 하고요. 또 요즘 마더 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더 회사들이 이런 부분들 다 일괄적으로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내 토지 외에 공급 용량이 딸리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과요. 더불어서 내 토지 위에 개발 하기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 관련돼서도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